지수가 연속해서 빠지다가 오늘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도 없고 하니까 조금씩 빠질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의 하락은 이번 1월달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놀로지 종목들이 꿈틀은 됐지만 어제 약간 꿈틀 오늘은 빵 하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네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큰일이네요. 이게 뭐 하루에 2% 정도 빠지는 게 뭐 엄청 많이 빠진 날은 아니에요. 2% 빠지는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속해서 매일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초 거래소 기준으로 1월 첫날, 1월 2일만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는 매일 빠지고 있고요. 한 번에 중간에 뭐 고춧가루 끼듯이 1월 15일 날 0.04% 상승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달 오늘이 17일이니까 거의 뭐 보름 동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1월 1일의 고점이 2675포인트인데 2675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2435까지가 몇 포인트가 빠진 거냐면 2675에서 2435 24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40포인트 240포인트는 2675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8%네요. 그래서 소수점도 안 나오고 8%가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맞춰놔서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자리까지. 그래서 일단은 8%의 하락을 지금 1월 고점에서 오늘 종가까지 보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은 이렇게 안 빠졌잖아. 일본은 이렇게 안 빠졌잖아. 그래서 거의 홍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두 나라가 가장 많이 빠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뭐 증권사 애널들이 장중시장을 이렇게 스팟으로 올리곤 했지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랄지 아니면 뭐 미국의 AI 기업들 또는 기타 기업들의 실적이랄지를 우리나라 하락에 갖다 대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0.19%가 빠졌고요. 특히 AI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나스닥의 차트를 이렇게 봐도 뭐 1월달에 급락하는 우리 차트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일본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쪽 중동 지역의 리스크를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뭐 중동 지역에 전쟁이 확전되면 우리나라만 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한 재료들, 중동에서의 확전 또는 미국 경제에서의 미국의 금리랄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랄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을 분석하는 건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제가 찾아본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뭐 김정은이 뭐라고 하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요런 정도의 왔다 갔다 함 정도 갖고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근거들이 있는 몇몇 글들을 읽어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남북관계에 대해서 글들을 심각하게 쓴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도체 공부하려면 공학 박사도 돼야 되고 제약 바이오 공부하려면은 의학 박사도 돼야 되는데 뭐 국제 정세 뭐 남북한 관계 박사까지가 제가 아니라서 그냥 이미지만으로 읽은 내용을 이미지만으로 기억을 해 본다면 결국은 요번에 일리노이 주에서 그 대통령 경선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30% 이상의 표차로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이든보다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더 아시아 증시 또는 선진국 증시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서 조금씩 말로만이라도 도발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이 선반영이냐의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는 정말 무슨 핵전쟁이라도 나는 거냐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11월까지 매일 빠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진짜 벌어지는 거냐 뭐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그러한 스케줄들이 아주 불확실하거나 또는 꽤나 멀리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1월달 한 달 내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 근데 되는 건 언제예요?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김정은이 계속 트럼프가 되면은 이런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남한을 패스하고 예전에도 트럼프하고 다이다이로 회담하고 했잖아요. 좀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많은데 그럼 결국은 그건 11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1월부터 그걸 재료로 해서 빠진다라는 거는 좀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지 해서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남북 문제인데 남북 문제가 김정은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대통령 경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또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부터 더 심해졌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긴 시나리오 내에서 그때까지 매일 빠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서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유럽이랄지 뭐 캐나다랄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4년 동안 했던 일들이 미국 제일주의 또는 미국 우선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우리 미국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선으로 당선될 때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 됐으니까 그러면은 또 그로부터 4년 전이면 8년 전이죠.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16년에 한번 보면 2016년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래 꼴이 나와 있는 이날 11월 9일.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저는 딱 이날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대선은 11월에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4년 중임이니까 4년 전 그리고 또 4년 전이 트럼프 당선이었으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이면 2016년 11월이고 이날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큰일 나 뭐 이런 거였어요. 다 큰일 나.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일 났는지를 보면 큰일 났는지 보면 어때요? 큰일 났나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서 큰일 났나요? 큰일 안 났잖아요. 큰일 안 났고 미국 증시는 더더욱 더 안정적이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 또는 우리나라 증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큰일 나지 않았었어요. 마치 예전에 저는 정치색을 유튜브에서 말한 적은 없지만 어떤 당이 되면 큰일 나. 그래갖고 그 어떤 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망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의 핵심은 경제적인 재료가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 또는 AI 기술 성장 산업의 시기,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근데 기존 산업보다 AI 쪽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걸 반영을 해서 AI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월 달에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제 스스로가.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았던 날이 딱 요때거든요. 요때는 꽤 오래 지났죠. 단 한 번의 실적 발표가 열흘까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그동안의 많은 반등 기회들을 놓치고 심지어 오늘 글로벌에서 가장 약하게 2% 이상 빠졌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런 불확실성. 김정은이 자꾸 뭐라고 하네? 근데 그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서네? 그래서 러시아에 외무성도 보냈네?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푸틴하고 북한 외무성이 악수하는 게 의미 있는 장면이라거나 또는 트럼프가 일리노이에서 경선 1등 하자마자 김정은이 납을댔다거나 그걸 듣고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너네 까불면 우리 바로 응징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의 글들을 읽는다면 정말 많은 글들인데 최악을 읽는다면 전쟁 난대.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빼고 니네 둘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둘이 예전에 협상했듯이 또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 또 낙동강 오리알 된다. 어쩌고 저쩌고의 글들이 많은데 제 말의 핵심은 그래서 그 11월인데 그러면 1월부터 이렇게 빠져서 매일매일 빠져서 2,400, 2,000, 1,500, 1,000 이렇게 매일매일 빠질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근의 이 움직임은 굉장히 일시적인 중장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약간 투자 심리에서 비롯된 확률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다라는 장점과 투자 심리가 언제부터 안정될까라는 단점, 이 두 가지가 좀 공존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야 지금 누가 사고 싶겠어? 이런 악재들이 계속 있는데 라는. 근데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증시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또는 기업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단지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한 건데 이렇게 영향을 꽤나 많이 미쳤잖아.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투심이 중요해 한국 증시는 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논리인 거고 투심은 금방 바뀔 수도 있어. 당장 내일 아침 하루만 해도.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빠졌으니까 다시 좀 안정을 찾아야 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에서 오늘 코스피 200에서 오른 거가 한 10개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 10개 중에 하나 오를까 말까의 날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플러스가 9개, 보합이 2개였으니까 200개 중에 10개니까 20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었어요. 특히나 코스피 200은 훨씬 안정적인 종목들이잖아요. 전체 등락 현황으로 봐도 거래소가 72대 850, 코스닥이 183대 1400.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빠진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코스맥스, 한대실업, 통신주들, KT, SK텔레콤. 빠진 종목에서는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한미사이언스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11% 빠졌고요. 하나솔루션이나 CS인데 하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랑 연결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재생에너지를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서는 민주당 쪽이 좀 더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이니까.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4, 5%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빠졌는지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된 종목은 없어요. 근데 그 아래 세 종목이 참 재밌네요. 뭐냐면 요 빅텍은 아까 말씀드린 빅텍이 사실은 무슨 중동에서 전쟁 났다고 오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빅텍은 아주 이미지가 강한 북한에서 뭐라고 하면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1월 달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 초부터 꿈틀꿈틀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12%에서 오늘 21%, 어제와 오늘의 상승이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 대북 리스크,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 요거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에서의 핵심, 빅텍이 어제는 12%, 오늘은 21% 이틀 올랐어. 요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에서 그 반면에 있는 해운업들이 주가를 움직였는데 대한해운이 오늘 6천억 거래되면서 17%, 흥하해운이 오늘 5천억 거래되면서 5%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 빅텍, 대한해운, 흥하해운 세 종목이 있는 게 딱 우리나라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1순위로 대북 리스크, 2순위로 중동 리스크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빅텍이랑 해운주가 좀 음선나고 빠진다면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됐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빅텍류의 종목들이에요. 빅텍,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빅텍류의 종목들. 빅텍류의 종목들이라는 거 아마 지난번 10월 달에도 그런 분위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10월에 움직이고 요번에 다시 움직이잖아요. 자, 스페코 보시면 10월에 움직였죠? 요번에 다시 움직이고요. 휴니드도 10월에 움직이고 이번에 다시 움직이고 10월에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그런 대북 관련 방산주. 우리가 보통 방산주 하면 수출 잘하는 하나 에어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이잖아요. 대형주 애들. 근데 실제 북한에서 나불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땐 걔네 대형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페코, 빅텍, 휴니드, 퍼스텍. 퍼스텍도 10월에 움직이고 오늘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강하게 나왔다라는 건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 약간 그런가? 근데 오늘 야 큰일 났다? 그럼 내일은 전쟁 나야 되나요?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게 아직 불확실성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액션 취하기 전까지 납을 내는 동안 매일매일 빠져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투자 심리가 어제보다 많이 강화됐지만 계속 그런 흐름으로 하락률보단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상태가 대락률이 높아요.
이게 약간 오랜만이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서 제가 좀 밴쿠버에서 한 2년 살다 왔잖아요, 예전에. 그때 이 밴쿠버에서 2년 살 때 CNN을 좀 주로 봤어요. 왜냐면 한국 방송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런 기사 같은 거 이렇게 CNN 틀어놓아서 영어 공부도 할 겸 CNN 가끔 보면 또는 블룸버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사우스 코리아는 안 나오는데 노스 코리아는 자주 나옵니다.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고요. 몇 달에 한 번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크게. 막 브레이크 뉴스 막 하면서 북한에서 뭔가 액션을 한 거야. 그러면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 야, 괜찮아? 그러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금 북한에서 난리 나는 것 같은데 뭐 뉴스에서 나왔었나? 뭐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전문가들, 특히나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막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반백살인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막 북한에서 막 비행기 몰고 오고 그게 이용평 씨였죠. 또는 가장 최근까지는 백령도에 포가 떨어지고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전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20년을 주식들을 했잖아요. 서울 불바다라는 얘기를 수천 번을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런 빅텍의 상승들 또 주식시장의 하락들이 그래도 간간히 왔던 이런 것들, 이런 약간 대북 공포감 이런 것들 중에 오랜만에 좀 크게 왔네, 오랜만에 좀 세게 왔네 정도고 또 주식 투자 참여자들은 어찌 보면 저처럼 오래된 사람보다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잖아요. 그 새로운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북한에서 난리치면 이거 진짜 주식시장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에도 요 빅텍류의 종목들, 거래대금에서도 빅텍 또는 저쪽 중동 지역 리스크에 해당되는 해운업 이런 애들이 올라간 게 오늘 우리 하락 여기 가장 큰 원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 리스크는 글로벌 리스크다. 그럼 미국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글로벌 리스크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문제는 결국은 대북 리스크니까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뉴스 많이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런 기조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은 사실은 뭐 어떤 업종이 좋았다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고 지수가 연속해서 빠지다가 오늘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도 없고 하니까 조금씩 빠질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의 하락은 이번 1월 달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텍류 종목들이 꿈틀은 됐지만 어제 약간 꿈틀 오늘은 빵 하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굳이 뭐 오늘 같은 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굉장히 크게 했다. 이런 정도의 하락이 계속 나온다면 어떤 액션 없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좀 크게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만약에 그런 액션들이 있었을 땐 예를 들어 무슨 확성기에 총을 쏘거나 서로 뭐 그런 전방에서의 소총 교전이나 아니면 해안으로의 포격들이나 뭐 이런 기억들인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단계인데 시작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정은이 도발로 시작된 게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오늘 그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도 안 좋고 했지만 원래 또 부르던 노래가 마감이 돼야지 끝나는 느낌이니까 첫 줄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녀는 계속 피어를 초상나서 초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